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자, 오늘로 여러분과 함께 13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이 바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에서 모르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규 상장주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빨리빨리 제가 진도를 나가야 맨 뒤 과정에서는 신규 상장주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강의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못하면 그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진도를 뺄 테니까요. 집중해서 꼭 들으시고, 자, 첫 번째 신규 상장주의 매매 전략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 흐름들이 상한가 제도가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 6월 26일 날 상하한가 제도의 변경과 함께 신규 상장주의 상하한가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변경 전에는 공모가 기준 마이너스 10%에서 100%까지 시초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즉 만 원이 공모가가 형성이 됐다면 마이너스 10%인 9,000원부터 또는 100%인 2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따상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즉 만 원의 공모가가 설정된 종목이라면 시초가가 100% 급등을 해서 2만 원으로 시작이 된다면 2만 원에 플러스 30% 상한가를 가게 되면 26,000원, 즉 1만 원이 공모가라면 따상이 될 경우에 26,000원이 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상도 참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새는 이 따상이라는 단어가 참 신규 상장주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보시면 변경 후에는 시초가부터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시초가부터 저런 제도가 없이. 그리고 상승이 되게 되면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즉, 만 원이었던 종목이 4만 원까지, 4만 원이 공모가라면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고, 하락을 하게 되면 공모가 대비 최저 마이너스 40%, 6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을 하더라도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음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 매물벽이 그 자리에 형성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공모가가 1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모가 되고 시작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시가가 24,550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23,350원이죠. 그러면 저가에 팔아도 공모를 받은 청약한 사람은 수익이에요. 3,000원 정도의 2,750원에 2,650원의 수익을 보는 거고, 고가가 25,450원에 형성이 되면서 종가가 21,200원에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저렇게 장대 음봉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 대비 종가로 봤을 때는 한 4,200원 정도의 수익이 난 그림이죠. 근데 어때요? 캔들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벽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지금 보면 이 살색 밴드가 차트에서 보이실 거예요. 저 가격대에 매물벽이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에 이 가격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바로 이 신규 상장주들의 변동성에 있어서 이 변경된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 누구를 위한 제도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 씻고 쳐다봐도 아마 없을 텐데요. 이 또한 증권사, 주관사에게 유리한 제도들입니다. 지들끼리 해먹자는 거죠. 그리고 특례 상장 기업주의.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기업들이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도 사건이 아니라 파도 이후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장을 시킬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챙기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지요.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개인들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12월 달로 넘어가고 내년 1월 달이 되게 되면요, 각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 연말 결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결산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를 하는 기업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특히나 코스닥 중에서 관리 종목 3개년도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은 4개년도까지 마이너스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 11월, 12월 안에 내 계좌에 물려있는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지 않고 영업이익도 못 내는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좀 바꾸십시오.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당까지 주는 기업이 많은데 영업이익도 못 내고 빚도 못 갚고 결국엔 유상증자까지 하는 이런 기업들의 종목을 내 아까운 돈을 투자를 해놓으시겠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발 뻗고 편하게 주무세요. 좋은 종목을 사도 주가가 오를까, 삼성전자를 사고도 오를까 내릴까 불안하시는 분들이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은 종목을 사놓고도 이상한 게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지금 수익이 나 있거나 종목이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막 불안해하시는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로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그런가 오히려 굉장히 편안해하세요. 왜? 어차피 올라도 마이너스, 내려도 마이너스니까 그냥 본전 올 때까지 놔둬야겠다 하고 포기 상태로 놔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좋은 뉴스, 감자, 혹시라도 감사 보고서 잘못 나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살펴보시고 바라고 기술특례 기업을 주의하자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될 때에 적정 주가보다 고평가로 상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장할 때는. 왜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제가 주식하기 이전에요. 은행을 가서 신용카드 대란 일어나기 전에 카드를 만들려고 가면 은행원들이 항상 창구에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전문직이세요? 아니면 상장회사 다니세요? 그러죠. 그만큼 이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상장을 하기 전에 이 기업이 5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상장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200억 정도, 4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장 안 된 기업들이요. 돈 빌리려고 그러면 은행 가서 빌려야 되죠. 근데 상장된 기업은 진짜 돈이 없다. 그럼 뭐예요? 유상증자하고 삼자 배정 유증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끼리 하는 말로 화장빨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장하기 위해서 막 예쁘게 화장도 하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상장 시켜놓으면 일단은 이제 밥 먹었으니까 벨트 풀죠.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들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고평가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초가부터 적정 주가 대비 2~3배 이상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모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상장되고 그 종목이 좋아서 공모주를 하나요? 물론 좋아서 공모주를 하기도 하지만 상장되는 날, 첫날 따상의 수익을 보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의 장점은 없을까요? 자, 나쁜 점만 대표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없어요? 있죠. 좋은 점 있습니다. 좋은 점을 소개시켜드려 보면요. 첫 번째, 신규 상장주 주인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냐? 올해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은 세력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도 있을 수 있고 주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규 상장된 종목은 이제 막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기간 동안 대주주 지분의 부담이라든지 주식의 추가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물량을 막 주가 올랐다고 내놓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는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상장된 종목의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화가 됩니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23년 하반기에 상장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냥 뭐 이유 없이 같은 섹터가 아니어도 신규로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이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의 영역 의존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 대표님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려워요. 차트 분석도 어렵고
기업 분석도 사실 어렵고 그냥 공모주 나올 때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자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의 영역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때요? 막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이 없고 또 삼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상증자라든지 등등의 어떤 전환사채라든지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단점은 뭐냐? 자, 단점은 첫 번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적정가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의 적정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하기 위해서 화장빨로 막 포장을 해서 예쁘게 상장을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영업이익이 어떤지, 앞으로 비전이 어떤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 대응이 불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시키고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차트는 어때요?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과거의 흐름을 예측이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장 시에 포장된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한꺼풀 벗겨내야지만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씩 보호예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예수라는 건 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자유롭게 보호예수 계약 및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의해서 보호예수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그 물량 자체를 우리가 보호예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보호예수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예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보호예수와 의무 보호예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반 보호예수라는 건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 예수, 사유 및 기간의 제한이 없이 보호예수 대상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비상장 실물증권이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무보호예수라는 건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의거해서 보호예수하도록 강제로 하는 것이 바로 보호예수입니다. 사유별로 일정 기간 동안 반환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 우리가 보호예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각 회사별로 보호예수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그냥 매수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신규 상장된 종목,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인터넷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즐겨찾기에 올려놓는데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운데 딱 상단에 종목을 검색하는欄이 있어요.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제가 써놨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유진테크놀로지에 대한 공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뭘 보시느냐? 저 가운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된 데가 있어요. 저 부분이 바로 발행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발행공시를 클릭을 하시면 유진테크놀로지에 대한 한 기업에 대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든지 투자 설명서라든지 증권 신고서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기업이 상장할 때에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물량들이 몇 개월 때 몇 퍼센트 물량, 몇 개월이 됐을 때 몇 퍼센트 물량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 예수 물량들을 한번 제가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정도가 보편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갖춰져 있고요. 중간에 또 어떤 기업들은 2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정확히 각 기업마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 보호 예수 물량 말고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친해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적정 주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상장된 기업의 적정 주가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된 종목은 적정 주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근데 어떻게 그 적정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적정 주가는 바로 일단 첫 번째, 보호 예수 물량 플러스 기간을 체크합니다. 중형주 이하의 신규 상장주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중형주 이하의 신규 상장주는요. 시초가 대비 60에서 70%가 하락을 해야 기술적으로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60%, 딱 70%, 딱 65% 이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초가 대비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 종목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시초가 대비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 40에서 50% 정도 하락하게 되면 거의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워두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원들 리딩을 할 때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절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처럼 움직일 때는 합니다. 그럴 때 적정 주가를 찾는다면 공모가 시초가 대비 이 종목이 이 정도 하락했구나, 이 정도 하락했구나 라면 단기적 대응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특례 기업은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말자. 그래서 기술 특례 기업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이게 오늘 잘 안 넘어가네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는데 보시면요. 시초가가 상장되고 나서 57,600원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되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쭉 하락하고 난 다음에 15,630원까지 하락했죠. 이 종목이 뭐냐면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저희는 종가 매매를 제가 했는데 이런 거 오픈해도 될까요? 종가 매매를 한 종목인데 보시면 72.8%가 하락했어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종목의 적정 주가 어디쯤 들어가면 될까? 요거를 판단을 해서 처음 상장됐을 때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고 나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살포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고 나서 이틀 동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밀리죠. 그리고 매물대는 그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는 얼마만큼 빠졌냐? 54.6%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겠죠? 대표님, 54.6%까지 하락하고 이 종목이 지금 이거는 왜 아까 60에서 70%까지 하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밖에 안 빠지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 종목이 하락을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다 이제 끝났다라고 보이시나요? 차트를 보시면? 아닙니다. 보세요. 고점에서 50% 정도 하락하고 나서 양봉 두 개가 살짝 나오죠. 근데 저 양봉이 진짜 양봉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틀 동안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접근하면 안 된다. 주가는 항상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확신하지 말고 돌리는 자리. 여러분들이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가 그 지하 5층이 끝이라는 건
지하 5층을 내려가고 나서 거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지하 4층을 올라가야지만 아, 지하 5층이 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두 개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아, 양봉 나왔다. 이제 반등 나오려나 보다 하고 들어갔다면 이틀 동안 하락하면서 결국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뭘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죠. 종목이 그거밖에 없나? 그렇죠? 내가 원할 때까지 빠지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으면 안 사면 돼요. 그 종목 말고도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종목은요. 뭐냐? 딱 차트 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종목이냐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인데 얘는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종목, 시총이 크고 그다음에 규모가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70%대까지 하락하지 않고 45에서 50 정도 하락하게 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되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번 양봉이 살짝 삐쭉 나오죠. 삐쭉 나왔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거의 한 51, 2% 정도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물론 로봇 관련주이니까 힘도 있었지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내가 접근한다,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 그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언제? 음봉 나오고 다음날 조정 나오는 5일선 찍고 반등 나오는 저런 자리들이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건 검색기에서 신규 상장 종목을 검색하는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키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에서 0150이라는 조건 검색 화면을 클릭하시면요. 방금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요. 저 위에 조건식이라고 있죠. 저기다가 지금 잠깐 잘렸는데 상장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상장일 하고 검색을 하면 상장일이라는 항목이 밑으로 쭉 뜨게 됩니다. 그중에 제가 빨간 박스를 써놨죠. 저 박스에 상장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20일 이내의 기업을 추가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넣게 되면 바로 이 검색기 안에 상장일 20일 이내 하게 되면서 검색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조건식 저장을 누르십시오. 이쪽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내 조건식 저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사이즈 보시면요. 상장일 20일에서 40일 이내, 상장일 0일부터 20일, 20일에서 40일, 40일에서 60일 이런 식으로 20일 단위로 끊어놨어요. 그래서 조건 검색에 21일부터 40일 이렇게 이름도 넣으시고 즉 상장된 다음부터 20일까지의 종목만 추려보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40일까지의 종목만 추려보고 41일부터 60일까지의 종목만 추려보고 상장된 기업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추려보셔서 상장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상장된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주가 하락도 가늠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조건 검색기까지 설명을 쭉 드리긴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요. 한번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만들어 놓으시고 감사합니다.